뭐 파면이든 뭐든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가보시죠. 자, 지금 이상민 해임, 그 다음에 예산 단독으로 가겠다.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부 완박이다. 정부를 완전 박살내고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하게는 정부 예산안이 자 65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상 올해 윤석열 정부가 임기 1년 차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한 거예요. 자,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년 예산부터 제대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 예산은 행정부로서의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방향이 있겠죠. 물론 그것을 심사할 권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 게 낫겠다. 또는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이게 맞는 것이지. 아예 이상민을 파면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예산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정부의 예산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 예산안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안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예산안을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은 조금 조정합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분리해야죠. 왜? 이상민 장관의 뭐 파면이든 뭐든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결사체니까 정당이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안은 통과시켜야죠. 아니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는 거취대로 별도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국정조사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구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파면은 그런 이상민 장관이 파면될지 어떨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하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여론이 이상민 장관 사태에 대한 여론이 높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하면 대통령이 또 평가를 받겠죠. 어떤 식으로든. 총선 때 평가를 받든 대통령의 지지율로 평가를 받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모로 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 또는 사퇴 요구를 볼모로 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의결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도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전 반도체와 예산도 삭감됐다. 원전 반도체 예산도 삭감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원전 기술을 버릴 거냐? 원전 기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것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원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형 원자로를 비롯해서 건설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시공 능력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22조 원전을 건설을 했고 이 놀라운 기술을 보고 빈살만 왕세자가 12억에 달하는 사우디의 원전을, 사우디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예요.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조를 줄 테니까 원전을 건설해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가 위험하면 건설 못 하잖아요. 또 다른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 또는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만 늘리겠다. 이건 정부 예산안이에요. 그든 말씀드리지만 정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산안이지만 일단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면 그것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거에서 이겼어야죠. 우리가 정치의 승복의 문화는 뭐냐면 적어도 이긴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안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증감액을 보면은 자, 뭐 감액 규모들이 나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10% 깎아주는 것 외에 전통시장에서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경기지사 시절에 야심차게 해왔던 것인가 우린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 지역화폐도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액추얼 이펙트를 봐야 되겠죠.